오늘은 마포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6군데 먹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장어덮밥이 유명한 마루심. 본점은 반포인데 지금은 마포점과 판교점까지 생겼습니다. 홀은 꽤 넓은 편이고요. 반포와는 다르게 마포점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장어덮밥이 나왔습니다. 비주얼이 대박이죠? 저는 히츠마부시를 주문했는데요. 히츠마부시는 오랜 시간 구워 수분감을 많이 날린 나고야식 장어덮밥입니다. 겉바속촉의 정석이죠. 샐러드와 장국, 계란찜이 정갈한 한상입니다. 히츠마부시를 맛있게 먹는 법이 적혀 있어서 이대로 먹어봤습니다. 덮밥이 나오면 4등분을 하고 첫 번째는 본연의 덮밥 맛 그대로 입에 넣고 촉촉하고 짭짤한 장어의 풍미와 밥알의 달달한 맛이 섞여서 마치 장어초밥을 두 번째는 깻잎, 파, 와사비를 얹어서 먹는 방법입니다. 부드러운 장어덮밥에 여러 야채로 향을 더해주는 방법이에요. 맛이 굉장히 다채로워지면서 끝맛이 깔끔해지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추냉이를 올려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오차즈케 육수를 넣어 한술 떠줍니다. 가스오부시를 우린 육수라고 하는데 감칠맛이 좋은 깊은 맛이에요. 저는 이 방법이 제일 맛있어서 김가루와 함께 계속 흡입했어요. 장어덮밥을 먹을 때 생기는 입안 빈 공간에 육수가 깊숙이 침투하면서 맛에 빈틈이 없이 입안 가득 감칠맛이 가득하답니다. 계란찜도 있으니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주차는 매장 앞에 발렛 3,000원입니다. 다음은 마포 원조떡볶이. 평일 저녁인데도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내부 테이블은 7, 8개 정도였고 저는 떡볶이와 튀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검붉은 빛깔의 무시무시한 쌀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국물의 점도가 꾸덕하고 물엿을 듬뿍 넣어 단맛을 낸 듯 윤기가 미쳤습니다. 소스는 생각보다 매웠는데 분명 마라탕 2단계 이상일 것 같습니다. 매운맛과 단맛이 강해서 자극적이지만 한 입 넣으면 누구나 맛있다고 할 만한 맛있게 매운 떡볶이였습니다. 튀김은 김말이, 못난이, 만두튀김 등 골고루 섞어주는데 평범한 튀김 맛이었고요. 쌀떡은 속가지 소스가 배지 않아서 덜 매웠는데 튀김은 튀김옷이 소스를 많이 먹어서 더 맵게 느껴졌습니다. 사이드로 주시는 어묵 국물은 멸치를 푹 고아내어 감칠맛이 폭발하는 수준 높은 국물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국물에 후추를 너무 많이 넣으셨다는 거. 김밥은 직접 만든 귀엽고 소중한 김밥이었습니다. 매운 걸 잘 드시고 찐득한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서울 각지에서 왜 이곳을 찾아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위기가 좋은 마포의 소중한 이자카야 기노. 다소 외지고 작은 매장이지만 늘 사람이 붐빈답니다. 올 때마다 사시미 등 모든 메뉴가 다 맛있어서 자주 방문하는 식당인데요. 오늘은 제일 유명한 전복내장 파스타와 후토마키를 시켰습니다. 전복내장 파스타는 진한 내장색과 함께 꾸덕한 비주얼이었는데 옆에 곁들일 빵도 2조각 함께 나옵니다. 항상 맛있게 먹었던 파스타였는데 오늘은 파스타가 너무 짰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가서일까요? 소스의 양이 많았던 건 아닌데 유독 짜게 느껴졌습니다. 전복 내장의 풍미보다는 큼지막한 전복과 탱글탱글한 면의 식감이 좋았습니다. 빵에 올려서도 냠! 후토마키는 맛있었습니다. 후토마키는 알록달록한 색감과 큼직한 비주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이 많은 재료들이 입안에서 어떻게 섞이는지인데요. 참치와 튀김, 각종 야채들이 입안에서 한가득 어우러집니다. 물론 맛있게 먹었지만 오이가 반 이상을 차지한 건 좀 아쉬웠습니다. 오이를 못 드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역 중국집에 또 먹으러 왔습니다. 60년 전통 중국집 현례장인데요. 홀 내부는 넓은 편입니다. 저는 옛날 짜장과 해물짬뽕을 주문했습니다. 짜장 소스는 묽은 편이고요. 큼지막히 썬 재료가 한눈에 띕니다. 면발은 수타면이라서 면발의 굵기가 제각각이고요. 면은 칼국수처럼 퍼져 있는 듯 하지만 쫄깃한 맛입니다. 특히 짜장에서 달콤한 맛이 가득했는데
호박과 양파에서 우러나온 단맛이었습니다. 단호박과 감자는 푹 익혀서 쉽게 으깨지는 편이고요. 소스가 묽어서 면발에 많이 붙지 않아 다소 심심한 편이니까 소스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알던 춘장 맛이 강한 짜장면의 맛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특별하고 맛있었습니다. 짬뽕은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맛이 확 들어가 있지만 맵지는 않고요. 얼큰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오징어와 버섯, 쭈꾸미 등 각종 해물이 정말 많이 들어간 편입니다. 옛날 짜장면이 다소 심심하지만 해물짬뽕과 먹으니 환상의 궁합이었습니다. 다음은 마포에서 제일 애정하는 양고기집. 평일 저녁에도 예약을 안 하면 못 가는 집입니다. 깔끔한 세팅과 친절한 서비스가 가장 마음에 든 곳입니다. 양갈비 2인분을 주문했는데요. 숙련된 서버분이 너무나 한국적인 방식으로 양구이를 구워주십니다. 흔히 접하는 양구이는 양꼬치 혹은 북해도식 양구이인데요. 중앙에 솟은 불판에 기름이 잘 빠지게 굽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삼겹살처럼 굽는 게 재밌었습니다. 이곳을 가면 재밌는 게 이런 깜찍한 앞치마를 두른 직장인들이 돌아다닌답니다. 찍어 먹을 소스로는 막장과 쯔란이 나오고요. 현란한 스킬로 맛있게 구워주십니다. 꿀팁으로 또띠아를 구워서 먹는 법도 알려주셨는데요. 첫 한 점은 머스타드와 올리브, 콘샐러드를 넣어 또띠아 쌈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쯔란을 찍어서도 냠! 상추쌈이 아니라 또띠아 쌈을 싸먹으니 이국적인 맛이 나고요. 사실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신선한 양구이를 신선한 방식으로 굽고 신선한 방법으로 또띠아에 싸먹는 재밌는 집입니다. 마지막은 느끼함을 잡아주는 얼음동동 생강차. 주차는 가게 앞 발레파킹 2,000원입니다. 마지막 마포 맛집은 한식집 색동저골입니다. 내부가 정말 넓은 편이고요. 회식과 가족 모임, 상견례나 데이트로도 모두 좋을 집입니다. 한상 가득 맛깔스러운 반찬을 깔아주셨는데요. 청포묵무침, 들깨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 잡채까지. 잡채는 짭짤달달하고 참기름의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서 씹는 맛이 있는 잡채였습니다. 청포묵무침은 김가루를 듬뿍 뿌려 심심한 듯 짭조름한 숨은 밥도둑이었습니다. 저는 시래기 돌솥밥, 제주 버섯 돌솥밥, 고등어 구이를 주문했는데요. 먼저 시래기 돌솥밥. 역시 돌솥밥이라 밥에 찰기가 좋고 시래기의 향이 밥알에 가득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제주 버섯 돌솥밥은 새송이 버섯과 팽이 버섯으로 자주 보던 녀석들이지만 이 녀석들로 밥을 만드니 버섯 향이 미쳤습니다. 버섯의 향이 한가득 느껴지는 게 은은하고 매력적인 맛이었습니다. 고등어 구이는 씹을 게 없을까 걱정돼 추가한 메뉴였지만 주인공이었습니다. 기름기를 쫙 빼서 담백하게 구운 고등어 구이였는데요. 하지만 기름진 생선답게 퍽퍽하지 않고 촉촉한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아주 잘 구워진 고등어 구이를 돌솥밥 위에 한 점 올려 먹으니 밥도둑이었습니다. 국물도 일품이었는데 된장 비지찌개가 걸쭉하고 시래기와 함께 후루룩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룽지까지 먹었더니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한 듯 든든했습니다. 주차는 건물 1층 발렛 2,000원입니다. 오늘도 마포역에서 잘 먹고 갑니다. 배불러.